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유튜브 연장 방송입니다. JB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동환님이 더마카 빨리 나와라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목소리 듣고 싶다고 저는 지금부터 조용히 입 닫고 있겠습니다. 자, 더마카 시작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네. 지금 쌤 내시는 겁니까? 네, 삐졌어요. 네. 오늘 빨간 날이어가지고 생방 안 하는 줄 아셨다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생방은 물론 JB타임도 네. 함께 합니다. 네. 상록수님이 3.1절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를 전해주셨고요. 사나야님이 집회하기 싫은 날씨, 오늘은 집에 있기 좋은 날씨 네.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시선집중과 JB타임 복습하기도 좋은 날이죠. 오늘도 좋아요 꼭, 구독 꼭 눌러주시고 공유도 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진님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면서 JB타임 새싹이라고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싹은 무조건 환영입니다. 네. JL 킴님도 오랜만에 라이브로 듣네요. 오늘 빨간 날이어서 그런가? 야,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항상 고맙습니다. 인사를 전해주셨고요. 네. AS 타임을 가보겠습니다. 네. 김원훈 광복회장과 이제 친일 은닉재산 찾기에 나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JSD 희동님이 이제라도 한다니 감사하네요 해주셨고 당신 또한님은 아무래도 친일파들이 해방 당시에 공식적인 기록 접근이 가능했을 테니 뭐 윗분들이 많으셨을 테니까요. 일본인 명의로 있던 재산 중 일부는 친일파들이 자기 것으로 바꾼 게 좀 꽤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찾기 진짜 힘들다고 얘기해 주셨죠. 예. 그리고 또 해방이 된 이후에 많이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문제가 많이 됐다 이런 얘기했고 네. 하루가 저무는 시간님이 102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을 이제 하네요. 친일파는 독하게 맘먹고 무조건 처단을 했어야 하는데 아휴 우리 민족은 정이 많아서 점점점 네. 해주셨고 네. 김태현 님이 나무를 베도 그 뿌리는 땅속에서 계속 자라고 다른 곳으로 퍼지죠. 친일 정산 쉬워 보여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주셨고 네. 산들님은 이제부터라도 친일 정산을 무얼 어떻게 할 건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생각이 너무 다른데다 정치권이 국민 감정만 이용하는 것 같아요. 네. 라고 걱정을 해주셨고 또 2부에서 요즘에 온라인에서 더 심각해지고 있는 학폭, 사이버 학폭이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제이비? 그러니까요. 이건 좀 더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말 그대로 뭐 무한대로 지금 퍼져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잖아요. 네. 문제가 그리고 심각한 거죠. 그다음에 또 단속은 또 그만큼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단속도 어렵고 처벌도 어렵고 쫓아가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또 오늘 D 땡땡땡 얘기해 주셨잖아요. 매체를. 네. 근데 그게 만약에 검사의 대상이 되면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학교 학생부 차원에서 대응이 참 쉽지가 않겠다. 네. 그잖아요. 맞아요. 예. 아. 사이버 범죄 수사대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찰이? 그러게요. 네. 윤정인 님이 더마카님 뜻 좀 알려주세요 했는데 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막내 작가 줄임말이에요. 그런데 이중의 의미가 있죠. 좀 막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천철님들. 오늘 목소리가 유난히 건조하시네요. 놀쳐요? 네. 뭐 기름기 잘잘 흐르는데 왜 그러세요? 네.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성남 가브리엘라 님이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정신이 없어요. 컴퓨터 못하는 부모들도 많은데 애들은 컴퓨터 안에서 너무 많이 노출되어서 부모가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부모가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네, 많아요. 맞아요.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마이트 환즈님은 애들 선 넘은 지 오래입니다. 패드립은 예사로 나옵니다. 예, 맞아요. 패드립이 뭔지 아세요? 알아요. 네. 왜 3일절에 구박이야 정말. 아니 고박이 아니고 그냥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거고요. 네, 오늘 유난히 까칠하시네. 빨간 날 나오셔서 그런가? 부르주아님이 돈 받고 만들어주는 어른이라니요. 그쵸. 놀라셨고. 정신 나간 인간들이 진짜로. 그러니까 애들이 딥페이크를 못하니까 그거를 수주받아가지고 돈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네, 이 세상에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하루가 저무는 시간님이 그 사람들 세게 처벌해야 된다 해주셨는데 해외에 있다는 찾지를 거죠. 못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현님이 기가 차네요. 애들 폰도 검사하듯 같이 봐야 할까요? 근데 애들이 또 싫어할 거예요. 이러면. 검사한다고 저는 제가 검사 물론 이제 저희 집 애들이 이제 그 학교는 졸업을 했습니다만 네.
검사한다고 저 검사 안 될 것 같은데요. 제 실력으로는. 네, 뭐 통화 목록이나 보시겠죠, 그죠? 오늘 왜 이러실까? 아니, 몇 시까지는 봐. 몇 시까지는. 그러니까요. 그것만 보면 안 되는데. 네. 로우로우님이 선생들은 뭐 하냐 탓하기 전에 가정교육을 먼저 탓하자 해주셨고요. 네. 학교는 뭐 하냐는 글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랬더니 송님이 인성교육은 가정교육, 학교에만 넘겨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 저 선생님 아니에요? 해주셨어요. 네. 송님이. 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 이야기 먼저 짧은 것부터 하나 좀 하고. 네. 자, 우리- 준비하신 게 여러 개라서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드리려고요. 여러 개. AS가 너무 길다는 주변에 모니터가 많아가지고요. 여러 개는 2개밖에 안 되는데 일단 짧은 거 하나 좀 우리 촌철님들 한번 평가 좀 제가 들어보기 위해서 잠깐 발제만 하겠는데 K 주사기 개발됐다고 막 언론에서 대수특별했던 거 기억나요? 정식 명칭이 최소 잔여형 멸균 주사기,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빈 공간을 없애버린 주사기이기 때문에 남는 게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접종 인원을 늘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병당 화이자는 6명에서 최대 7명까지, 아스트라제네카는 10명인데 12명까지 최대 그러니까 접종 인원을 늘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론이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기저귀 주사기. 네. 뭐 이렇게까지 이제 명명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공문을 배부를 했어요. 이 잔여량으로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라고 통보를 한 거죠. 할 수 있으면 하라. 그 의무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어제 보니까 어제 인터넷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채널A가 어제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어제 1시쯤인가 올라왔던데 백신 쥐어짜기라고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신 쥐어짜기 부담을 현장 의료진에 떠넘긴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한 구절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현장에선 이론상 가능하지만 희석과 접종 전 주사기 테스트 과정에서 백신 소모량을 기계처럼 정밀하게 맞춰야 한다면서 부담을 토로했다. 또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백신 쥐어짜기라는 보도는 오늘 그 아침 보니까 조선일보도 똑같은 거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또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인터넷판으로 이야기를 하면 중앙일보가 채널에 올라가 한 2시간쯤 뒤에 또 보도를 내놨는데 한 전문가의 말을 빌어서 보도하기를 백신량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국내 상황은 급하게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유럽이나 미국과는 다르다. 또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채널A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6명을 접종하든 7명을 접종하든 정량을 맞춰야 하는 건 변함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접종 대상자에게 어느 정도를 맞춰야 되는 그 정량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그 맞춰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물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추가 접종을 안 하면 잔여량은 대충 정량 플러스 알파로 그냥 대충 때려 맞춰서 된다는 이야기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어차피 접종을 할 때 정량을 딱 재가지고 조사기에 넣어서 접종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그게 그럼 현장 의료진에게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떠넘기기냐 이게? 요 질문 한번 좀 드려보고 싶고요. 중앙일보에 대해서는 자 우리 백신 확보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족하고 확보 시기도 늦다라는 비난이 들끓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있었죠. 그러면 그때 그럼 이 똑같은 내용의 그런 반박 보도를 내놓은 적이 있는지를 한번 좀 되묻고 싶어요. 그죠? 그때 당시 야당을 중심으로 뭐 난리가 났을 때 지금 그렇게 볼 거 아니다. 왜 당신들 몰아가냐. 그죠? 지금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급하게 백신 접종 안 해도 된다는 보도 내놓은 적 있냐고. 제가 그러니까 한번 되묻고 싶은 게. 그잖아요. 네. 그런 게 있다면 제가 그 일관성은 인정을 하겠어요. 여기서 전문가는 그런 얘기 한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전문가들은 우리 K방역 상황을 볼 때 유럽이나 미국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그때.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는 일관되게 그 얘기를 한 것으로 이해를 간주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받아서선 그러면 언론은 그때 그런 얘기를 했느냐라는 걸 한번 되묻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이건 딴지 걸기잖아요. 그잖아요. 아니 딴지도 좀 정도껏 걸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얘기는. 그죠? 걸 걸어라. 이게 무조건 쥐어짜서 무조건 한 명 더 맞춰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냥 강제적으로 의무상으로 내려 꽂은 것도 아니고 맞출 수 있으면 맞춰도 된다라고 하는 수준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게 뭐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걸 이렇게 보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걸 이해가 안 돼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촌철님들도 지금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석기님이 백신 확보 못했다고 깠으면서 이제는 다른 워딩 꼬집어주셨고 네. 데이지님도 마음이 꼬인해서 보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PAPER로 시작하시는 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죠. 장성배님 부담과 쥐어짜기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전문가 이런 부담이 따르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해주셨습니다. 뭐 보통 이런 의견이 많으시고요. 제임스님이 여긴 뉴질랜드의 타우랑가입니다. 버스 운전하며 일할 때마다 챙겨 듣고 있습니다. 네. 언제나 한국의 현 정치 상황을 실제적으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멀리서도 간혹 한국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 정확한 현실을 세계에 나가 있는 동포들에게 알려주는 방송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 오, 뉴질랜드에서 챙겨 들으신대요. 네. 아무튼 뉴질랜드니까 저는 지금 얘기한 거 있잖아요. 해외 언론이 나중에 어떻게 보도하는지 한번 꼭 좀 챙겨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신 분들도 있었어요. 일본이 샀다는 그 주사기 아니냐? 해외에서 뭐라고 할까? 뭐 이런 얘기 지금 올라오고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정인재님이 맨날 제 방만 보다가 생방에 참여합니다. 제이비님 믿고 갑니다. 해주셨는데 네. 믿고 간다는데 또 뭐 믿고 갈 만한 주제가 있나요? 이 사람 믿어주세요. 네. 왜? 네. 누군지 아시나? 뭐 이 사람 믿어주세요. 네. 아, 노태우 씨가 했던 말이죠. 네. 네, 노태우는 믿기 싫지만 제이비는 믿어볼까 하니까 다음 주제를 가시죠. 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 두 개의 주목할 만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야권에서 나온 건데 네. 첫 번째 주인공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에요. 내가 재보선 전에 사라질 수도 있다. 며칠 전에 이 이야기를 했어요. 중앙일보과 인터뷰에서인가 아마 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어제 또 회자가 되면서 이제 뭐 질의응답까지 나온 건데, 자 이거에 대해서 도대체 이거 어떤 말씀으로 어떤 취지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기자들이 막 따라가면서 물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랬더니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때 이제 해석이 뭐였냐면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지 못하는 경우로 상정해서 한 발언 아니야 이런 해석이 뒤따랐거든. 그래서 막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김종인 위원장 상식적으로 단일화는 큰 당으로 될 수밖에 없다. 제3지대 후보가 나와서 이길 수 없다. 그냥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라. 이렇게 넘어갔어요. 네. 일단 그다음 유승민 전 의원 어제 또 한 방송에 나와서 안철수 대표가 단일 후보가 됐다고 가정을 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4번을 달고 나가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투표장에 가서 안철수를 열심히 찍어주겠냐. 우리 당에 들어와서 2번을 달고 나가는 것이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2번을 달고. 네. 그렇죠. 이제 국민의당 후보로 나가느냐, 국민의힘 후보로 나가느냐, 이거에 이제 차이인 거잖아요. 그죠? 국민의힘 후보로 나가느냐, 국민의당 후보로 나가느냐. 왜냐하면 기호 2번과 4번의 차이는 한 그거잖아요. 끗 차이인데, 네, 기호는 2번과 4번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발언을 종합을 하면 공통된 가정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안철수가 단일 후보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가정. 을 깔고 있는 거고 또 공통된 우려를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뭐냐? 그러면 국민의힘은 망한다. 그죠. 큰 집이 작은 집에 먹힌 예. 거니까. 요 두 개, 이 두 발언은 서로 맥이 다르지만 공통된 점이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잖아요. 103석의 거대 정당이 딸랑 3석 갖고 있는 꼬마 정당에 패배한 것이기 때문에 존재 이유가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그렇게 네. 된다면. 네. 근데 그걸 우려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우려에서 서로 다르지만 또 같은 해법을 내놓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두 사람 모두 어차피라고 하는 우리나라 부사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네. 어차피라고 하는 부사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데 그 뒤에 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거죠. 김종인 위원장은 어차피 큰 당 후보가 될 테니까 국민의힘 후보를 밀어달라는 대국민 호소를 하기 위해서 역으로 발언한 것 같고 이해되십니까? 네. 유승민 전 의원은 어차피 같은 야권이니까 합치자고 안철수 대표에게 호소를 한 것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호소의 대상이 김종인 다르고 유승민 다르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는 이제 표면적인 분석인데 이 표면적인 분석에 그 따라붙는 결론은 뭐냐? 영혼이 없다 둘 다. 아, 왜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는 발언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봅시다. 유승민 전 의원의 발언부터 한번 점검해 볼까요? 아니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 힘으로 들어와서 기호 2번을 달 거면 왜 여직 저러고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 국민의힘에서 입당을 해서 원샷 경선하자는 요구 빗발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죠? 사실 만약에 그 국민의힘이 입당을 할 거였으면 이때 받는 게 그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100배 낫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버리면 원샷 경쟁이 되어버리면 국민의힘 후보들은 쫙 분산이 되잖아요. 여러 명으로. 그런 상태에서 경선을 치르기 때문에 자기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따지고 보면.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단계 단일화가 되니까 1대1 단일화 이제 구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더 이제 어려워지는 건데 그러면 아니 어차피 입당을 할 거면 그때 입당을 하지 왜 지금 입당을 하느냐는 얘기는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반문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없다는 얘기예요.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하는 얘기다 그 얘기죠. 제 얘기는. 실제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입당 제안을 일촉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거꾸로 통합 선대위 구성하자고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뻔히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이 뻔한 얘기를 유승민 전 의원이 몰라서 정말 순진해서 안철수 대표에게 기호 2번을 호소했다고 생각합니까? 넌센스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영혼이 없다라는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안 들어가 있다.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 봐요. 이건 지금 김종인 위원장 발언을 딱 조합을 하면 이건 누가 봐도 모순 덩어리예요. 왜 그러냐? 아니 큰 당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는 게 상식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어차피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될 건데 왜 자신의 거취를 거론합니까? 그럼 거취를 거론할 이유도 없고 거취를 고민할 이유도 없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비상식 아닙니까? 본인이 그렇게 정말 확신하고 있다면?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이 뻔한 모순 관계를 몰라서 그냥 그렇게 한마디 툭 던졌다가 나중에 걷어들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다 거쳤다고 평가받는 분인데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정치의 잔뼈가 굵은 고수라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뻔한 이야기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런 표면적인 발언 이면에 숨은 그림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걸 살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두 사람 발언을 관통하는 보이지 않는 그림이 있는데 이것도 공통돼요. 그게 뭐냐면 나예요. 나 자신. 아하. 이게 무슨 이야기냐. 김종인 위원장은 나의 존재 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물도 없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을 할 여지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내가 확 그만둬 버리면 잘 될 것 같냐? 아하. 나 없이 잘 될 것 같냐? 나 없이 잘 될 것 같냐? 아닐 것 같지. 그러니까 알아서 국민의힘 후보 밀어.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는 사실은 이건 국민을 향한 메시지고 당원을 향한 메시지도 깔려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단일 후보가 됐다고 해서 나를 흔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박차고 나갈 건데 그러면 당이 잘 될 것 같아? 허허. 라는 그러니까 사전 차단용 발언 의도가 여기에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네. 이게 김종인의 나고요. 이번에는 유승민의 나를 봅시다. 여기서 유승민 전 의원은 나의 이해관계를 먼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 안철수 대표에게 기호 2번을 강조를 하면 할수록 정반대의 어차피 인식이 퍼지게 돼 있어요. 안철수 대표가 안 받을 게 뻔하므로 어차피 저 사람은 따라갈 사람이라고는 인식이 퍼트려진다는 겁니다. 아, 틈을 더 버리는 거다. 그렇죠. 안철수는 어차피 따라갈 사람이라고는 인식을 광범위하게 더 퍼지게 만들겠죠. 네. 그죠? 자, 이런 인식이 퍼지면 퍼질수록 안철수 대표의 본선 당락과는 상관없이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경쟁자 한 명을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 격리시키는 효과를 얻게 돼요. 왜? 어차피 따라갈 사람이니까. 같은 식구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 안철수 대표가 단일 후보가 되는 건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서울시장에 당선이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냐면 안철수 대표의 몸값은 상승을 하겠죠. 그죠? 네.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 아주 그 역학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데요. 국민의힘 내에서 아니면 야권 전체로 봤을 때 마찬가지인데 현재 뚜렷한 대권 주자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의 위상은 올라가는데 본인은 서울시장으로 발목이 잡히기 때문에 대권 경쟁 구도에는 뛰어들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청에 앉아가지고 원격 제어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파트너로 손 내밀 대상이 과연 유승민 전 의원일까요? 아닐 수도 있겠죠. 아니라고 본다면 어차피 따라갈 사람이라고는 인식을 심어줘야 잠재적으로 나중에 어떤 대권 경쟁 구도에서 안철수 대표 손잡고 나올 그 사람을 사전에 제어하고 경계하는 효과도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네. 딱 이 타이밍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지 않나요? 딱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요즘 안철수 대표에서 되게 호의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 한 명 있던데. 홍준표 의원이라고. 네, 촌철님들이 지금 벌써 눈치채고 올려주고 계셨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죠? 네. 아무튼 요렇게도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근데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말자 오늘은. 그죠? 너무 멀리 나가지 말고 그냥 한 가지만 확인하고 끝내도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만일의 상황이 공개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다. 이 만일의 상황이라는 게 뭐예요?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 후보가 안 되는 상황. 오호. 그죠? 네. 이거를 그냥 공개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주목할 점인데 오. 자기 당 후보들이 죽기 살기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당 후보들이 듣기에는 죽수는 소리잖아요. 이 얘기는. 그렇죠. 그거가 공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상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국민의힘 현재의 내부 분위기가 뭔지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단서다 이게. 이것만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체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크 포인트. 네. 네. 안영민님이 제이비님 방송은 1급 비밀인데 야당 인사들은 몰래 청취하시길. 이크님이 개인적으로 이 방송 국회의원들 아침 조회하듯 의무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셨는데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소문 좀 내주세요. 여의도에. 그럼 부담되는데. 네. 네, 제이비 부담 간대요. 네. 그래도 소문 내주세요. 네. 안데르센 TV님이 안철수 끝까지 완주하자. 사나이 안철수 파이팅. 네. 뒤에 크크를 붙여주셨어요. 그 의미는 뭐 알아서 해석하시고 진여얼님이 종인이 형 도망갈 준비하시네요. 킹갓 종배님. 아하. 킹갓 닉네임 종배. 너무 좋은데? 너무 읽어달라고 노골적이다. 너무 읽어드릴게요. 김종인. 뭔 소리야? 진심이 담긴 닉네임이구만. 왜 이렇게 영업용 닉네임으로 해석을 해 이분이 지금? 종배님일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지. 네, 뭐 그럴 그래도 수 좋아. 있네요. 그래도 좋아 나. 아하, 그래도. 그럴 수도 있네요. 네. 네. 김종인은 유명한 걸로 유명한 사람. 거품. 스스로님. 안철수는 양보하면 끝. 본인이 알고 있죠. HBYI님. 안철수가 4번을 고집하는 건 합당 때 원하는 게 많다는 것 같은데. 제 이야기는요 님이 김종인은 안철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홍준표는 끌어올리려고 하고 진짜 재밌다. 네. 라면사리님. 안철수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누가? 지지율은 여기서 박은 박영선이겠죠? 박영선과 안철수 거의 비슷합니다. 정치에 관심 없는 층은 안철수는 아직 매력 있는 정치인입니다. 이게 현실. 네. 정치에 관심 없는 층은 안철수가 아직은 매력적이다. 라디오 헤드님, 안철수 예전의 안철수 아닙니다. 눈물의 국민의힘 입당쇼 할 것. 네. 김승숙님이 예. 작업 중에 듣느라 듣기만 했는데 오늘은 집에서 쉬면서 제이비 얼굴 보면서 듣는 중입니다. 항상 응원해요. 촌철님들 사이다 댓글 항상 시원해요. 네. 고맙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아무튼 재밌어요. 김종인 위원장의 이제 그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가 안 해 이거잖아요. 네, 나 안 해 이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번 발언이 거의 비스무리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거취. 이야기를 또 꺼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타이밍에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데 이 타이밍에 꺼냈기 때문에 언론이 귀 쫑긋 하고 저분이 또 왜 저러시나 이런 거잖아요. 오늘 보니까 다 썼더만 모든 언론이. 네, 맞아요. 그죠? K웅님이 네. 여의도에서 분명 듣고 있을 거예요. 못 들은 척하는 거지. 아니 뭐 듣고 있다는 의원 저 여러 명한테 뭐 얘기 듣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 웬만하면 잊으려고 그래요. 자꾸 의식하면 안 되잖아. 그럼요. 의식하면 그렇지? 안 되죠. 안 되지. 의식하면 매력이 떨어지죠. 오로지 그냥 직진. 그래서 부산까지 직진.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리고 아까 미처 못 전해드린 게 있었는데 네.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이 확정이 됐죠. 홍익표 정책위 의장이랑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우리 촌철님들은 좀 부정적이셨어요. 그래서 이승민 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죠. 돈 주고 욕먹는 민주당. 가슴이 답답합니다. 네. 그리고 이야기님이 단순 동네 일용직이나 보따리 장사
할아버지, 취업, 재수생 등 아무도 지원을 못 받아 알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두텁게 지원한다는데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지 요거는 당국이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노점상 지원한 저는 그 어떤 취지에 대해서 뭔가 이렇건 저렇건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정말로 어떤 그 취지는 어려운 분들을 돕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뭐 굳이 그걸 삐딱하게 볼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실무 집행 단계로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여러 가지 논란이 여기서 격가지로 파생될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노점상이라고 하는 어떤 분들의 그 이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 넓죠. 너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거든요. 김영선님이 근데 카드 기계가 없는 곳은 손해를 어떻게 확인하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래서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했고요. 이제 그 대야에다가 채소 담고 나와서 파는 할머니 이야기를 했대요. 그 할머님이 매출 증명을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거죠. 그건 이제 재산을 보나? 하여튼 그래서 좀 부정적이었어요. 예. 부정적이었는데 반면에 이제 브롬던님 같은 경우는 욕을 먹건 말건 선별 지원해야 한다 이런 얘기 하셨고 김씨님은 사각지대는 무조건 생긴다. 그래서 선별 지급 말고 보편 지급을 해라. 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뭐 이런 분들도 많았는데 네. 어쨌든 민주당이 밀고 나가니까요. 음. 네, 뭐 그 후에 또 생기는 문제들을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생콩님이 비가 오네. 후후후 불법 집회하지 말라고 하늘에서 비로 매를 주시는 듯. 집회 알바들 오늘은 전부쳐 먹으면서 쉬세요. 저는 좀 아까 한 얘기 한 번만 꼭 더 하고 싶어요. 또 돌아가요? 네. 홍남기 부총리 인터뷰하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요. 저희 작가 선배님이 그렇게 전화를 하는데. 홍남기 부총리 정말 인터뷰가 화수분이 아니라고 했잖아. 네. 화수분이 아니라고. 국가 뭐 그러니까 곡간 빼먹도 요건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 편이에요, 그죠? 네. 무슨 뭐 그 국가 곡간이 무슨 뭐 저거냐 곡간 빼먹도 계속 빼먹 어떻게 나라 살림 거달란다 이런 취지로 계속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네. 근데 그 규모는 점점 커져가고 있죠 재난지원. 제 말이 그래서 도대체 이 기획재정부의 계산법이 저는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따지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 그죠? 조금 부드럽게 얘기하세요. 지금 말투는 약간 따질 것 같아요. 아니야, 그러면 저- 이걸 들으면 안 나올 것 같아. 다시 영상 아니. 편지 하나 하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포자였어 수포자. 그래서 저 수학 못해요. 그러니까 숫자 나오면 저는 무조건 쥐약이거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따지 못지 못고 그냥 궁금해서. 그냥 그러니까요. 궁금해서 한번 홍남기 여쭤보고. 부총님한테 지금 영상 편지 하나 쓰시라고요. 네, 나와주세요. 아 저희 작가 선배가 엄청 전화하거든요. 네, 매번 전화하는데 라디오는 좀 무서워하시나? 요즘에 라디오랑 TV 경계가 별로 없는데 그냥 케이블-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K본부는 자주 나오시더만. 게릴라 인터뷰 하시라고요? 어디 가가지고? 아 그래요? 곰탱이님이 홍남기 게릴라 인터뷰 하시라. JB 파이팅 해주는데. 그러니까 저기 쫙 그 이제 그 뻗치기 하다가 나오면 네. 마이크 들이대고. 출퇴근길을 점령해야 되나? 네. 라디오 인터뷰는 안 하신다고 했답니다. 시선 집중해서 제일 많이 전화한다고 기재부에서 인정해줬대요. 지금 그걸 할 말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럼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작가들이 열심히 전화 돌리고 있는데. 아무튼 정말 궁금하지 않아요? 난 그 궁금해요. 계산법 정말 궁금해. 네, 저도 궁금합니다. 알겠어요. 넘어가세요. 아 홍남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촌철님들이 댓글을 너무 많이 올려주고 계시네. 네. 뭐 제가 수학도 모르는데 회계를 뭘 알겠어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네, 보편 지급이 필요합니다. 네, 네. 홍남기 게릴라 인터뷰 환영합니다. 빨리 가세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아 나오시면 칼 엄청 가를 것 같은데 제비. 아니라니까 저 수포자라니까 회계 몰라요 저 정말. 숫자가 나열되면 막 정신이 헷갈려 죽겠어. 네, 불러주세요 홍남기. 네, 저희도 부르고 싶습니다. 네. 성남 가브리엘라님이 홍남기 나와라 오바 해주셨는데 진짜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네, 여기서 마칠까요? 마무리할까요? 자, 비오는 3일절에 보내드린 JB타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실세 중에 실세 더마카 수고하셨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잠깐만 이것만 소개하면 안 돼요? 뭐? 민초의 꾼샤님이 홍남기 김종배가 무서운 거냐 아니면 국민이 무서운 거냐 안 무서우시다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